외국계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이 핫 이슈죠.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약 7시간 앞두고 한국이 조건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요. 일본과의 대한국 수출 규제 회의 동안만큼은 WTO 제소 절차를 일시정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역시 제한적으로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넘겼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등 뒤에서 팔을 꽂으며 동맹관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너가 나를 못 믿어? 그럼 나도 너를 믿을 이유는 없어 하고 일본과의 연결점인 지소미아라는 줄을 과감히 잘라내버리려고 했죠. 이는 한국, 일본, 또 미국까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캐치했고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 져주는 분위기를 타며 한 발짝 물러서는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지소미아 종료를 미루었고 일본에게는 최후의 기회를 던져준 셈입니다. 일방적인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을 배려해주기까지 한 거죠.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 결과를 자신들이 업적으로 치부하여 자랑질하고 언론에 공론화하는 데에만 바빴습니다. 벚꽃 나들이 모임 행사의 사유화, 사학 스캔들 등으로 떨어져만 가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말라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했겠죠. 일본은 한국과 동시에 공개하기로 약속한 지소미아 연장 발표를 자기들 멋대로 8분이나 뒤늦게 발표한 것에서부터 일본 정부가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들이 업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현 일본 총리가 업적이라 자부하는 기회는 지금이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상 일본이 반도체 소재 산업으로 한국을 위협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최근 지소미아 연장 발표 이틀 전날에 한국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11월 22일 천안 MEMC 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제2공장의 준공식에 있었던 일들이 무대 위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MEMC 코리아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인데요. 세계 3위 웨이퍼 생산 업체인 대만이 글로벌 웨이퍼스의 자회사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란 반도체 부품들을 심고 회로를 그리는 큰 도화지와 같은 물건인데요. 반도체 생산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이 실리콘 웨이퍼의 질도 매우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불화수소 등의 다른 소재들보다도 더 원초적이며 더 중요한 물건이라는 거죠. MEMC 코리아는 이미 한국의 제1공장을 가동 중에 있었고 모회사인 글로벌 웨이퍼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웨이퍼 생산 시설의 증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자국인 대만은 물론 한국과 한국이 불편한 이웃인 일본 이 세 가지 부지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했는데요. 나머지 두 나라를 제치고 한국이 웨이퍼 생산 시설의 부지로 선택되었습니다. 대만계 업체가 굳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번 일본이 수출 규제 시행 이후 8월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공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만약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정부 내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놓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의 안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 30일이나 늘어질 것을 불과 14일 만에 끝냈던 성과가 있습니다. MEMC 코리아의 조찬래 대표는 일본산 불산을 대만산으로 일정량 대체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 조치로 덕분에 조기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빠른 일처리 또한 한국 내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대형 반도체 기업체가 있다는 메리트를 보면 왜 한국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는지 알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만이 글로벌 웨이퍼스뿐만 아니라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인 램 리서치사가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기업도 한국에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카드 브랜드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내년 2020년 중으로 한국의 AI 연구센터를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 설립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빛을 발한 순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MEMC 코리아가 한국에 설치하는 제2 웨이퍼 공장은 2020년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가동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65%의 웨이퍼 양 중에서 약 9%가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65%의 수입 웨이퍼 중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했습니다. 만약 글로벌 웨이퍼스가 일본에 공장을 지었다면 와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또 일본은 한국보다 앞섰다. 한국은 일본 없으면 안 된다면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건처럼 언론에 의미 부풀리기 패시브를 시전했겠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확장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했었던 말이지만 해당 기업이 본래 국적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어난 문제를 자기들 기분대로 이곳저곳 확산시키는 일본이라는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처의 다변화와 대체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일본이 언제 또 수출 규제 항목을 늘리고 거기에 반도체 웨이퍼가 포함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실리콘 웨이퍼의 일부분을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의 웨이퍼로 대체해왔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화수소 등의 규제 항목에 더해 실리콘 웨이퍼까지 걱정하던 한국 반도체 완제품 생산 기업들에게는 한국이 웨이퍼 생산 시설 증설이 크나큰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소재의 일본 수입 비중을 줄여나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날 한국 대통령은 MEMC 코리아 제2준공식 기념사에 참가하여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린 2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라며 미래의 정책 변화에 대해 살짝 귀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사항을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한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소재 부품 장비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미래에는 반도체 제조 강국 한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제품들이 국내 자급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재, 부품들이 국산화가 진행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종 특허라거나 시간적 한계로 인해 당장 큰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었죠. 이럴 때 한국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 위치한 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과 같은 불안한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했죠. 지금 그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고 한국으로의 투자 집중화는 국제 무대에서의 일본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 증설의 부지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다는데 너도 나도 그냥 지나칠 것 한 번 더 한국 부지를 검토해보자는 등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고 말이죠. 반도체 소재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대만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현황을 보건대 한국은 점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게 실감될 만도 하네요. 안팎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또 불편한 이익과 시비가 붙었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어떤 나라와는 다르게 성장의 자극이 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한 발전을 넘어서 IT 강국 그 이상이 될 초석을 닦는 한국,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